왕조 시절을 연상시키는 신바람 농구를 펼치며 홈 2연전을 모두 가져온 골든스테이트. 반면 2패에 몰린 댈러스는 시즌을 마칠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리즈의 장소는 댈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댈러스에게 마지막 기회가 온 것이나 다름없는 시점. 과연 그들은 반격의 서막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골든스테이트가 3연승을 거두며 파이널 진출을 예약하게 될까요?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력했던 댈러스는 루카 돈치치의 과감한 돌파 득점과 드와이트 파웰의 리버스 레이업으로 분위기를 잡나했지만 기세를 가져간 쪽은 오히려 부담이 없던 골든스테이트였습니다. 이타적인 패스게임을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린 스테픈 커리는 템포 푸시에 이은 엔드원 플레이를 성공시키며 팀 공격을 이끕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3위 지역 방어를 가동하며 돈치치의 돌파를 제어했죠. 댈러스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의 수비를 깰 수 있는 3점이었지만 지난 경기와 달리 그들의 외곽 생산력은 매우 좋지 않았고, 반면 골든스테이트는 커리의 3점을 앞세워 여유있는 리드를 잡아나갑니다. 댈러스는 공격 플랜을 페인트존 공략으로 바꾼 이후 추격에 나서나 했지만 골든스테이트의 지역 방어는 상대의 3점 시도를 강요했고, 댈러스는 양질의 오픈 찬스를 만들고도 메이드를 시키지 못하며 답답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출발이 좋았던 골든스테이트 또한 선수들의 슛감이 떨어지며 확실하게 달아나지 못했고, 댈러스는 지난 2차전에서 극도의 부진을 노출했던 스펜서 디니디의 드라이빙 레이업과 할렐 루카의 멋진 버저비터를 보태며 훌륭한 쿼터 마무리에 성공합니다. 이 슈팅은 커리 앞에서 성공시킨 장면이었기에 더욱 의미있는 순간이었죠. 막판 흐름을 잡은 댈러스의 기세는 2쿼터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스펜서 디니디는 적극적인 리머텍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었고, 반면 골든스테이트는 오토 포터 주니어가 득점 이후 왼발 부상을 입으며 코트를 빠져나가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리듬이 끊긴 골든스테이트는 팀 특유의 문제점인 선수들의 연이은 턴오버는 물론 야투 난조까지 겹치며 좀처럼 경기가 풀리지 않았고, 반면 흐름을 잡은 댈러스는 제일런 브런슨의 골밑 득점과 도리안 핀니 스미스의 3점을 보태며 어느새 6점 차로 달아납니다. 그렇게 골든스테이트의 분위기가 좋지 않던 2쿼터 5분경 드레이먼드 그린이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을 범하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은 심판의 명백한 오심이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아쉬운 장면이 지나간 순간이었죠. 물론 댈러스도 루카 돈치치에 대한 파울콜이 제대로 불리지 않으며 두 팀 모두에게 어지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치고 나간 쪽은 골든스테이트였습니다. 골든스테이트가 리바운드 우위를 앞세워 추격의 끈을 놓지 않는 동안 댈러스의 공격은 다시 정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루카 돈치치에 대한 대인 방어와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지역 방어를 섞는 박스앤원 디펜스를 가동했고, 돈치치는 드레이먼드 그린과 앤드류 위긴스의 수비에 고전하며 자신의 이름값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죠. 반면 2쿼터 후반 좋은 슛감을 과시하던 커리는 추격에 3점을 터뜨렸고, 골든스테이트는 앤드류 위긴스의 리머텍 득점과 스테픈 커리가 터뜨린 또 하나의 3점을 통해 끌려다니던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합니다. 댈러스 입장에서는 힘겹게 가져왔던 주도권을 뺏긴 순간이었죠. 그리고 후반전에서도 분위기를 리드한 쪽은 골든스테이트였습니다. 스테픈 커리는 드와이트 파웰의 허술한 외곽 수비를 이용하며 3점을 추가했고, 반면 전반전에 24%에 그쳤던 댈러스의 3점 성공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골든스테이트는 지역 방어를 계속 가동했는데요. 댈러스는 선수들의 패스게임을 통해 오픈 찬스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메이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물론 골든스테이트 또한 공격이 매끄럽게 풀린 것은 아니었으나 두 팀의 차이점은 중요한 타이밍 때마다 나온 선수들의 집중력이었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의 롱 점퍼는 상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충분했고, 직후 포제션 돈치치의 무리한 공격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이후에도 골든스테이트의 압도적인 우위는 계속되었는데요. 댈러스의 약점인 페인트존 공략에 나선 골든스테이트는 안정적인 득점 정립을 이어나갔고, 수비에서는 루카 돈치치만 집중 견제하는 박스앤원 디펜스를 다시 꺼내들며 그의 멘탈을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던 댈러스는 디니디의 드라이빙 레이업과 핀니 스미스의 3점을 앞세워 어렵게나마 추격에 나섰지만 자비가 없던 골든스테이트는 캐번 농구 루니의 골밑 득점과 스테픈 커리의 스텝백 3점을 통해 일정 간격을 유지합니다.
이 와중에 그는 킹받는 댄스를 추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죠. 3쿼터 종료 시점 골든스테이트의 리드폭은 10점이었습니다. 승리가 절실했던 댈러스 입장에서는 아직 해볼 만한 상황이었지만 골든스테이트의 리드 수성 능력은 역시 안정적이었습니다. 4쿼터 11분경 모제스 무디의 허슬 플레이는 탐슨의 3점으로 연결되었고 이 와중에 막시 클레버는 어처구니 없는 실책을 범하고 말았죠. 두 팀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던 4쿼터 초중반 무기력한 플레이를 이어가던 댈러스에게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멘탈을 추스린 돈치치는 멋진 드라이빙 덩크를 터트린 데 이어 위긴스의 수비 앞에서 스텝백 3점까지 성공시킵니다. 그의 활약은 공격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4쿼터 8분경 돈치치가 조던 프로의 오펜스 파울을 이끌어냅니다. 3쿼터 이후 댈러스에게 가장 좋은 흐름이 넘어온 순간이었고 다비스 베르탄스가 그답지 않은 드라이빙 덩크를 터뜨리며 두 팀의 간격은 어느새 6점 차로 좁혀지게 됩니다. 일단 스테픈 커리가 자유투를 얻어내긴 했지만 이미 코트 흐름은 댈러스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점 골든스테이트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고 그 역할을 맡은 선수는 18득점을 기록하며 이미 자신의 할당량을 채운 앤드류 위긴스였습니다. 누가 이 선수를 공무원이라고 놀렸습니까? 위긴스는 돈치치를 상대로 역대급 인유어 페이스 덩크를 꽂아 넣었고 그는 가장 화려한 방법으로 자신의 할당량을 넘어서는데 성공합니다. 심판은 이 장면에 대해 오펜스 파울을 선언했지만 챌린지 이후 위긴스의 덩크는 인정되었고 댈러스 선수들의 추격 의지는 크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최근 공수겸장으로 거듭난 커리는 상대의 턴오버를 유도해냈고 이 와중에 위긴스는 또 한 번의 엄청난 팁인 덩크를 터뜨리며 오늘만큼은 초과 근무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무렵 동료들의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던 돈치치는 패스가 아닌 자신의 득점에 전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히어로 위긴스는 3점 파울을 유도한 데 이어 또 하나의 덩크슛을 꽂아 넣었습니다. 물론 댈러스가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댈러스는 종료 1분을 남기고 돈치치와 디니디의 3점이 뒤늦게 터지며 5점 차로 따라붙는 데 성공했고 이것은 그들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였죠. 하지만 댈러스의 추격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종료 50초 전에 나온 조던 풀의 3점은 승패를 결정짓는 득점이었고 이후 더 이상의 반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팀의 3차전은 골든스테이트의 무난한 승리로 종료되었죠. 오늘의 베스트는 1급 공무원 앤드류 위긴스입니다. 그는 역대급 하이라이트로 남을 만한 슬램 덩크 포함 커리어 하이 기록인 27득점 11리바를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특히 6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걷어낸 점은 댈러스의 팀 공격 리바가 7개인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오늘의 워스트는 10개의 야투 시도를 모두 놓치며 자신의 역할인 외곽 지원을 전혀 해주지 못한 레지 블록입니다. 오늘 경기는 두 팀의 공격 플랜에서 승패가 갈렸는데요. 댈러스가 최악의 외곽 난조에 시달리며 지역 방어를 깨지 못하는 동안 골든스테이트는 무리한 3점 시도보다는 상대의 약점인 골밑을 공략하며 안정적인 득점 정립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골든스테이트의 페인트존 득점 12점 우위였죠. 체급 차이를 과시하며 3연승을 질주한 골든스테이트.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선수는 초과 근무를 하며 고속 승진에 성공한 앤드류 위긴스가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